네, 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ETF 투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언제 매도해야 할까 해서 제가 매도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에 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개별 종목보다도 참 ETF가 오히려 더 매도하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시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기준에 봤을 때는 ETF는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도는 진짜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투자에서. 그러면 예술적인 ETF 매도의 원리 해서 오늘 영상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 ETF 매도의 원리는 바로 이것 해서 네, 어그로성 목차가 조금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어그로성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오늘 영상에 담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트를 통한 사례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매도 원리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ETF 매도 원리는 바로 이것. 네, 저는 ETF 매도 원리를 이동 평균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제가 이동 평균선을 ETF 매도의 기준, 매도의 원리로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보면요. 자, 근데 여러분들 ETF 그 이동 평균선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기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평균선.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한 값인 주가의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을 말한다. 네. 내용이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이동평균선을 공부할 때. 근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투자할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20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인 거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0일 동안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떨어지고 있으면 그럼 20일 동안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가가 만약에 이 이동평균선 밑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평균적인 20일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낮네. 아니면 반대로 여기 위에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주가가 평균보다 좀 잘 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ETF 매도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을 중점적으로 보냐면요. 자, 첫 번째 보면 ETF는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섹터와 그 다음에 산업에 가깝다. 그렇죠. 내가 종목을 픽해서 그냥 뭐 특정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도 ETF는 그런 특정 종목을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모아놨잖아요. 모아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산업과 섹터에 가깝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1위 1비보다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 그쵸. 주식은 내가 가격이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얘네는 섹터와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냥 이 관점보다도 조금 더 산업을 큰 그림으로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큰 그림을 잘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이 적합하다라는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3단 논법 맞죠? 미쳤다, 완전히. 네, 엄청 논리적으로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를 딱 적어놨습니다. 이거 이상 더 이상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다,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사실 이 이동평균선만 해도 영상이 뭐 솔직히 말하면 한 3시간 나옵니다.
5일선 30분, 21선 1시간, 61선 뭐, 네, 3시간 넘게 나오겠네요. 근데 너무 기니까. 그리고 우리의 중점은, 이동평균선만 그냥 딱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5일선, 21선 한번 빠르게 볼게요. 5일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 해서 단타용입니다. 단타용. 그리고 5일이라는 기준은 일주일이에요. 7일이 일주일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러니까 5일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선. 네, 단타 하시는 분들 5일선을 보고 투자 많이 하죠. 그다음에 21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추세선. 해서 개별 종목 매수 매도할 때 많이들 활용하시는 선이죠. 그리고 20일은 한 달입니다. 주말 다 빼버리면 한 달이 20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의 추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21선은 나중에 개별 종목 할 때 제가 다시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ETF 매도의 중요한 이동평균선 바로 보도록 할게요. 60일선입니다. 60일선은 중기 추세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실적 관련된 첫 번째 추세선입니다. 왜 실적 관련된 첫 번째 추세선이냐면, 자, 60일, 아까 20일이 한 달이었죠. 그럼 60일은 몇 개월일까요? 네, 산수입니다. 3개월이에요, 3개월. 그쵸? 3개월은 뭐죠? 분기. 분기를 나타내죠. 분기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한다 맞잖아요. 3개월마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이 60일선은 그런 실적과 관련된 그 추세선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이랑 섹터는 그 실적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60일선을 좀 중요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21선도 있습니다. 121선. 121선은 국내 경기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주가는 이제 통상 경기보다 이제 6개월 선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6개월 선행 지수. 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121선을 보고 국내 경기의 정점과 바닥을 예측할 수 있음. 그러니까 네, 20 곱하기 6 하면 6개월 하면 1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을 나타내는 그 주가의 흐름이다. 그래서 6개월 그리고 2분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분기 정도는 그러니까 60일선 요 한 분기 하나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이 잠깐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고 한데 요 얘는 2분기잖아요. 그럼 2분기 둘 다 실적이 안 좋았다? 아니면 요 선이 꺾였다? 그러면 훨씬 더 경기에 그 산업의 경기에 신뢰가 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경기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41선 요거는 장기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지면 사실 답 없어요. 이거 깨지면 241선 깨지는 주식 있다? 아니면 뭐 솔직히 ETF 있다? 그럼 갖다 버려야 됩니다. 네. 진짜 농담 아니라 그런 거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락과 지하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지하 5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네. 그리고 장기간 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240일 하면 주말 빼버리면 1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추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ETF 같은 경우 그냥 여러분들이 또 많이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좀 대표적으로 참고해서 볼만한 ETF들 좀 추려서 왔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 핫하게 투자 많이 하셨던 2차전지 네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 ETF에 투자하면 2차전지의 전반적인 산업에 내가 골고루 투자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요 ETF의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올라갔다가 뭐 고점 찍었다가 쭉 빠졌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제 파란색 선 있잖아요. 파란색 선. 얘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아까 제가 60일 이동평균선 뭐라 했죠? 실적을 나타내는 선. 그쵸? 중기 추세선. 그러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안 깨줘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 그러니까 ETF가 20일 이동 평균선은 사실 깰 수는 있거든요. 근데 60일은 좀 안 깨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산업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네, 고점 찍고 쭉 빠지다가 이렇게 깨지고 떨어진다 맞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60일이 깨졌었을 때, 네, 절반 정도라든지 이렇게 매도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깨지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그 저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못 올라가게 이렇게 땅 천장 맞고 또 떨어지고 또 천장 맞고 떨어지고 요런 형태로 가면서 네 주가가 흐름이 그 ETF의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60일 이동 평균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특정 개별 종목으로 묶여져 있는 ETF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핫한 반도체, 요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보다도 주가 지수에 가깝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특정 개별 종목 여러 개 투자보다도 진짜 광범위하게 투자되는 그런 것들은 지수 그런 지수들 같은 경우는 60일과 요 파란색 선 60일 그 다음에 요 연보라예요. 뭐 회색으로 보셔도 되고 요거는 120일 그 다음에 요거 노란색은 240일 요 세 가지 선을 대충 보시면 됩니다. 대충 보시면 돼요. 그냥 자 보세요. 요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올라가다 떨어져도 얘네 지지되죠. 네, 올라가다 떨어져도 요 60일 깨도 그 다음에 요 회색깔 연보라 색깔이 121선이 지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1선까지 깬다 하더라도 241선 요거는 잘 안 깨요. 네. 얘가 이제 거의 끝판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막이 60일, 120일, 240일 있어요. 요거 다 깨지면 야, 끝. 작살 버려라 했죠. 네. 근데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요때 버틸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사거나 아니면 요때 다시 내가 그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냥 무지성으로 매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티면서 가다 보면 또 그 60일 위에서 주가가 잘 놀고 있죠. 그리고 60일을 깬다 할지라도 120일까지는 깨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팔 이유가 없어요. 아직 방어막이 이렇게 남았는데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매도를 막 이렇게 뭐 공포감에 매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일 정도 깨진다? 그럼 뭐 조금 부분 매도, 뭐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 뭐 요런 정도 가져갔다가 다시 60일을 뚫고 주가가 회복해주면 뭐 다시 매도했던 거 일부를 다시 매수를 하든지 요런 전략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주가 지수 아니면 뭐 산업에 투자되는 것 같은 경우는 60일, 120일, 240일 같이 보면 되고 240일까지는 거의 안 간다는 거죠. 1년짜리는. 그래서 60일, 120일 선안에서 거짓 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임 산업 한번 볼게요. 게임 산업 요즘 핫하던데 게임 산업도 주가가 요렇게 툭 빠집니다. 빠지면서 60일을 깨고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240일도 깨고 떨어집니다. 그럼 뭐다? 주가가 쭉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요때 반을 정리하고 요때 반을 정리해서 다 정리하든지 해갖고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라 해도 이 60일선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떨어집니다. 얘를 이제 못 뚫어요. 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요 밑에 있던 주식들은 주가가 60일선 밑에 있던 주식들은 60일선을 뚫고 올라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네. 그리고 뚫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241선, 네, 큰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얘도 천장 맞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도 다시 올라와도 천장 맞고 떨어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다 뚫고 올라왔죠. 그럼 지금 당장 사기보다도 이제는 얘가 확실하게 주가가 뚫고 올라오는지 정도를 보고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게임 산업이 최근 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던 그러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61선, 121선, 241선 있잖아요. 얘는 뭐 241선 근처에 오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61선이랑 121선만 보면 돼요. 요 파란 거 61선. 61선도 거의 웬만하면 지지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61선이 깼다 하더라도 이 121선 같은 경우 네,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이제 지지 라인이 되고 있죠. 그럼 요것만 안 깨면 얘네는 뭐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주가를. 네.
뭐 241선까지 오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런 탑10 같은 경우는 60일이랑 121선만 보면서 내가 매수하거나 그거 홀딩하고 있으면 되죠. 아니면 진짜 121선까지 깨지면 와 진짜 이거는 작살날 수도 있겠다 해서 매도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직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매도해야 되나? 제일 멍청한 짓이죠. 네,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면 그러면 200% 300%뭐 텐베그 어떻게 먹습니까?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왔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축하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매도할 생각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는 S&P 500 볼게요. 요건 주가 지수잖아요. 그러면 보면 얘네는 주가가 길기 때문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얘네는 월봉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봉에서 60월봉 그러니까 5년 그 다음에 120월봉 얘는 10년 있잖아요. 240월봉 이건 20년 선이거든요. 네. 요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은 월로 세팅을 한 다음에 아까는 1이었어요. 아까는 1. 요번에는 월로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60, 120, 240 요렇게 딱 세팅돼 있으면 얘네 보면 거의 이 60월봉을 잘 안 깹니다. 60월봉 깨도 120월봉 그러니까 10년선은 잘 안 깬단 말이에요. 다만 요때 한번 깼었죠. 요때 뭐다? 금융위기,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요때 터졌을 때 한 번 깼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 번도 깬 적 없는데 요거를 깼다? 그럼 진짜 역사적 저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격 매수 아니면 추가 매수,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P 500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 요렇잖아요. 그럼 얘가 이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없죠. 그쵸? 그러면 120월봉까지는 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얘를 매도할 만한 그런 시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매도 안 하고 최대한 들고 가는 게 장땡이다. 네, 그 사람이 승자다라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도 봐도 똑같아요. 그냥 뭐 설명을 하면 할수록 뭐 이 증빙이 됩니다 완전히. 그러면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60월봉 안 깼죠. 얘 월로 세팅하고 얘는 뭐 60월봉 깬 적이 거의 없어요. 요때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빼고는 안 깹니다. 그러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 사상 이제 최고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보고 잘 가고 있으면 이 안에서 놀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서 웬만하게 놀면 주가가 우상향한다라고 역사적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에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팔 이유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팔고 들고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정리입니다. ETF는 60일,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하다. 60일이나 121선 깨지면 부분 매도하거나 뭐 수익 중이라면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시는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ETF는 월봉으로 딱 바꾼 다음에 60월봉 그러니까 60월봉은 5년을 나타내죠. 120월봉은 10년을 나타내죠. 이게 120이 왜 10년이냐면 120개월이잖아요. 그렇죠. 120개월 10년. 네. 그러니까 얘네 깨지면 네,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데 얘네 깨지질 않죠. 뭐 거의 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만 안 깨져서 그냥 내가 계속 홀딩하고 있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니면 반대로 전략을 60월봉에 주가가 60월봉까지 근접하게 떨어졌네 하며 내가 추격 매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타점으로도 반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다만 이제 산업이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ETF별 이동평균선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 보셨지만 뭐 예를 들면 특정 개별 종목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뭐 특히 2차전지 테마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60일 이동 평균선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TF 테마별로 전략을 짜는 게 좋다. 반대로 아까 보셨지만 뭐
미국 테크 탑 10. 얘네들은 240일을 뭐 거의 고려할 필요가 없죠. 거의 60일 아니면 120일 선이 거의 뭐 그 이하로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ETF별로 각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ETF를 매도하는 기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요. 또 더 좋은 저만의 꿀팁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